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무효와 취소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157페이지입니다. 총론 파트에서는 요 무효와 취소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늘 강의 듣고 많이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무효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아니에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뭐 했다고요? 성립된 거다. 성립은 됐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을 다 갖춰서 성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을 안 한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니까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그럼 일단 무효와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는 뭐는 한 거라고요? 성립을 한 거다. 다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에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립을 했지만 효력은 없는 것은 무효고 취소는 효력이 발생을 했지만 그걸 갖다가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라고 해요.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무효 중에서 이걸 갖다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먼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한다 그랬으니까 제3자에게도 무효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절대적 무효다. 반면에 상대적 무효. 이 상대적 무효는 거래 상대방에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 상대방. 이 거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요거. 그래서 당사자 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보면 돼서 무효를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두 번째로서 그럼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민법 103조입니다. 103조가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죠. 자, 그 다음에 104조가 뭘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이거 첫째 주 1월 첫째 주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03조, 104조, 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거 다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이것도 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강행법규가 뭔가요? 강행법규? 법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풍기 많이 좋습니다. 선풍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없는데 그걸 위반하게 되었을 때 그게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의의 3자에게까지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반면에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민법 107조 1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민법 107조 1항 단서 조항인데 뭐냐면 상알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진이라고 하는 건데 비진이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이 비진이 중에서 상알수예요.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요 무효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108조입니다. 이 108조가 뭐냐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거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한 거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요것도 당사자 간에만 뭐가 된다고요? 무효고 이건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 무효와 관련해 가지고 103조 추인이 허용되지 않아요. 추인 안 된다. 104조 추인 안 된다. 강행법규 위반 추인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추인이라는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요 추인이 뭘 의미한다고요?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추후에 인정한다. 추후에 인정하는데 추후에 인정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 상대적 무효인 거 107조 1항 단서 상할수 요거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인정이 된다는 거죠. 108조 통정의 표시 이것도 추인이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 103조 요거 지금 138조에 의한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104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이 돼요.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거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있다가 다시 다 한 번씩 나오니까 요거 무효행위의 전환도 나오고 무효행위의 추인도 나오고 두 개 다 좀 이따 다시 다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한번 다 듣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다시 들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오늘 파트가 이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파트니까 좀 가서 많이 좀 돌려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이렇게 일단은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뭘 좀 보냐면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유동적 무효다. 지금 유동적 무효를 볼 건데 유동적 무효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들어갈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2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거래 실무가 나올 건데 부동산 거래 실무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2월 달에 배우게 돼요. 2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지금 똑같은 파트가 지금 진행돼서 들어가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을 해가지고 밀양에 예전에 그 공항 들어온다라고 하는 공항 예정지가 거기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밀양에 보면 나노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밀양이 거기 그 관광단지로 지정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쪽 그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의 그 울주 그러니까 언양 그 부근 그 반경 5km 이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토지를 갖다가 토지를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를 마음대로 팔고 사고를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팔고 사고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때부터는 공법적 규제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우리가 그냥 규제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규제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제구역이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를 사고 팔고 하기 전에 지금 제목에서 힌트가 다 나왔네요.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두고 있느냐? 어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데 공항이 들어오는 예정지라든가 또는 뭐 어떤 국가산업단 일반산업단지 어떤 그 큰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집가가 급상승한다든가 또는 투기가 예상된다든가 뭐 이런 곳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거래를 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사전 허가.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는 법대로 안 하더라. 법대로 안 하니까 어떡하냐. 현장에서는 먼저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더라. 허가 신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할구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서를 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무효는 무효인데 왜냐하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쓰라고 법에 돼 있는데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했단 말이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효인데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으니까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유동적 상태다. 그래서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요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그대로 시험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의 실무 파트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실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민법에서 이게 판례로 시험 문제로 올라오지만 이게 그대로 한 문제가 중개법령 쪽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미리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쓰라 그랬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부터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접수시켜 놓은 상태를 뭐라 본다고요? 유동적 무효다. 자, 그럼 왜 중개업소에서는 법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한다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거꾸로 계약서부터 먼저 작성해 놓고 허가 신청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간단해요.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지금 투기 수요가 많다거나 지가가 급상승하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누군가가 매도인 보고 내가 그거보다 돈 더 줄게요 라고 얘기해 버리게 되면 지금 판 금액보다 더 준다 그러면 매도인이 그래 어차피 계약도 안 한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계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등기부도 띄워보고 지적서도 띄워보고 손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관할관청에도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들었는데 전화 한 방으로 나 안 팔아요. 이걸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서 코를 깨놓고 계약금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법과 다르게 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허가 신청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무효인데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에 가는 규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현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전부 다 범법자를 만들 수는 없다 보니 그래서 요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처벌 조항이 있는 건데 지금 계약서를 먼저 쓰고 허가 신청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건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개를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유동적 무효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확정적 무효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일단 확정적 유효부터 갈게요. 어떤 경우에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채권적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도금 달라, 그 다음에 잔금 달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권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물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등기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안 된다는, 지금 여기 칸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칸을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중도금 달라, 잔금 달라고 안 된다.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지금 계약서 작성서 허가를 신청한 상태지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은 상태니까 무효라고요. 근데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이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이행을 하라라고 해서 중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 의해서 등기 넘겨달라라고 하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실무고 다 판례로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에요. 다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중도금 잔금 달라 안 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행 청구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청구를 했어요. 자, 이행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불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행 청구에 불응했더니 이거 이행 청구 불응을 이거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행 청구에 불응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틀려버린 겁니다. 계약 해제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 해제가 안 된다. 자, 아울러 지금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울러 계약금의 반환 청구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금에 대한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돌려달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돈 관련해서 돌려달라든가 중도금 달라고 한다거나 계약금 반환 청구 다 일체적으로 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매도인이 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계약을 갖다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의 한번 의사람 들어봅시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2배를 물어줄 테니까 계약 끝내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 방금 전에 계약 해지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계약 해지가 된다 그러면 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된다 안 된다 두 개가 다 있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중도금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계약금만 받았어요.
계약금만 받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중도금을 달아갈 수 없다.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니까 계약법에 의하면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이 계약은 깰 수 있다 없다? 있다. 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깰 수 있다고?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깰 수 없다와 깰 수 있다가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획일적으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정리를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다 판례가 따로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매도인이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매도인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선이행입니다. 선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합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의무라고 하고요? 선이행 의무다. 이게 왜 선이행 의무냐면 만약에 매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중도금을 안 줬는데 중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허가 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 허가 절차가 여기 있는데 이 허가 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도금 줄 때까지 허가 절차에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이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선이행이라는 것은 중도금 지급보다 선이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허가 절차에 협력하기 위해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되고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그래서 이 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매도인은 협력해야 된다. 그게 선이행 의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보다 선이행이라고요? 중도금 지급보다 선이행이다 이거면. 그래서 혹여라도 매도인이 중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협력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를 한번 보죠. 확정적 무효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주냐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만약에 계약금 받은 거 당연히 계약금 받았죠. 계약금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 허가 신청이 들어가기만 한 것이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계약금 반환은 언제 돌려준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줄게.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냐 그랬더니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확정적 무효니까 계약금 받은 거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만약에 지금 이 계약을 했는데 요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거나 또는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또는 취소가 되니까 이거 역시 확정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배제를 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잠탈, 이 잠탈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계약이 된 것을 지금 대법원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등기 전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불능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성치라 그래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올 건데 정지 조건의 뜻은 효력이 발생된다 라고 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젊은 친구 준다. 다시 한번 불능 조건 그러니까 노트를 하든 뭐 표시를 하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졸음이 온다고. 다시 합니다. 자, 불능 조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냥 팔짱 끼고 있지 말고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지도 말고 자꾸 존다고 그러니까.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능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은 뭐 한다고? 효력이 발생. 효력이 발생하는 거를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효다. 자,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니까 이걸 한번 현실 세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내일 만약에 해가 서쪽에 뜬다면 그 토지 내가 매수하겠다. 그거 내가 사겠다. 이렇게 그 토지 사겠다, 거래하겠다 그랬으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 토지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능이야. 그런데 그 토지를 사겠대. 그러니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행 어느 일방 당사자가 매도이든 매수이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이 경우도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행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면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조금 있다가 또 취소를 들어가게 되면 제일 많이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무효와 취소를 처음에 이걸 잘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죠. 무효라는 건 아까도 좀 조금 전에 첫 시간에 조금 전에 한 20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다 안 한 거다. 이것부터 구분을 안 되면 계속 헤맨단 말이에요.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뭐에다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발생을 안 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 성립을 했는데 효력 자체가 발생 안 한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는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소멸시키는 겁니다. 다시 효력을 발생한 걸 소멸시키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취소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 17세 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청년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의 명의자다.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이렇게 술에 이렇게 만취가 됐어요. 술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거래 계약을 했습니다. 거래 계약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만 17세 갑이라는 이 청년이 지금 두 가지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뭘 주장할 수 있냐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술에 만취됐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 술에 만취된 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고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의사무능력. 자,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런다? 무효다. 그래서 술에 만취됐다 그랬으니까 이게 의사무능력이에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법률행위는 뭐했다? 성립을 했다.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이것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니까 17세니까 미성년자죠? 예. 미성년자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 제한 능력자다. 이걸 주장을 해서 이렇게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사법상 효력이 두 개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것을 경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합이라 그래요. 어느 한 사람에게 사법상 효과가 두 개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를 경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경합이 일어났을 때에는 주장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장자는 것은 갑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요 갑이 뭘 주장한다고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자가 경합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경합이 무효와 취소가 경합이 됐으니까 주장하는 쪽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주장자가 선택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라고 한다면 갑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자, 여기부터 할게요. 지금 무효와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무효와 취소는 누가 입증한다고요? 주장.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저 갑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니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주장을 하는 게 입증이 용이하다? 취소가 용이해요. 왜? 만 17세라는 것은 가족관계 증명부를 딱 보여주는 순간 30초 만에 그냥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로 제한 능력자 취소 바로 입증할 수 있어요. 취소 주장하고 입증이 쉬워요. 제한 능력자가 아주 쉬워. 술에 만취됐다, 이건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서 만취가 될 수 있고 세 잔 마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세 병을 먹어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만취의 규정이 같다 다르다.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입증이 쉬운 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 그런 건 바로 그냥 제한 능력자, 만 17세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그 사실부만 확인을 시키면 그냥 1번 안에 확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툼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돼.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와 취소가 경합을 했을 때는 입증이 용이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용어 경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사법상 효과가 두 개 이상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합이다. 그럼 주장자가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본 상태에서 오늘 그 프린트물을 좀 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의사 무능력의 무효 사유와 제한 능력자의 취소 사유는 경합이 가능하다. OX. 좋습니다. 경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합, 어느 한 사람에게 사법상 효력이 둘 이상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거, 같은 효력을 중복되는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경합이라고 한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의 예외적 무효와, 비진위 표시의 예외적 무효가 뭔가요? 상할수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107조가 비진이고, 비진이 표시의 예외가 뭐냐면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외적 무효와 허위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OX.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 무효다. 그러면 요 상대적 무효인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 주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 주장이 안 되니까 선의의 삼자가 소유권 취득했겠네요. 대답이 또 시원찮은데. 자,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갑과 을이 지금 요 108조가 통정 뭐라고 했다고요?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라 그랬는데 이 통정 허위 표시가 지금 이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채권자가 진행하려고 한다.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갖다가 을 지인하고 짜고서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이렇게 가짜 계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가짜 계약을 한 것을 가장매매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매매죠. 가장매매 계약을 했다. 그렇게 해서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재산을 이렇게 빼돌린 이런 상태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갑과 을 사이의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요? 지금 이게 가장매매 계약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 108조 위반으로서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요 108조 여기 있잖아요. 자, 많이 돌려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빨리 앞질러 가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해갖고 8월달, 9월달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럼 올해 1차밖에 안 돼요. 1차 아니면 1차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줄줄줄 뱉어낼 정도가 안 되면은 누에가 실꼬치를 이렇게 쭈르륵 뽑아낼 정도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어려워요 이게. 5월달에 시험 볼 정도가 돼야지 올해 동차가 가능해져요. 그러려면 많이 여러 번 돌려보셔야 되는데 민법을 3일 정도를 계속 배정을 하셔야 돼요. 다 똑같이 배정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하면 2차는 붙고 1차가 안 돼버려요. 지금 똑같이 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서 초반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법 3일 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이거 방법론 배우다가 1년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걸 갖다 실행에 안 옮겨가지고. 자, 자꾸 하면 나 나쁜 놈 되니까 그만하고. 자,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가장매매에 의해서 빼돌린 것이 이게 무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무효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등기부를 띄면 무효라는 건 안 나타나니까 이 을이 이걸 갖다가 병에게 팔고 병이 선이다. 병이 선이라서 선의의 병한테 넘겨주면 이 선의의 병에게 이 원토지 소유자는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니까 무효를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 병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지금은 줄줄줄 나와야 된다고 이게 계속 안 보시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아니 천천히 끌어올려도 돼요. 천천히 끌어올리면 올해 1차나 될까? 그게 안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천천히 끌어올리면.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배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우쳐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 벌써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그때 가서 5월달이나 7월달에 가서 느껴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고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고. 이제 2월달 가서는 내가 이제 아예 잔소리 안 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이 107조나 108조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고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비진 의사표시 예외 상할 수 무효와 허위 표시의 무효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아니다. 그래서 X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5번. 강행 규정에 반했다. 반했다는 말은 위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강행 복귀가 뭐라 그랬죠? 선풍기. 선풍기가 뭐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다. 그래서 이 강행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OX.
자,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추인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 딱 써놓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거 쓴 거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3월 달에 가서 다시 들으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들으면 훨씬 더 5월 달에 다시 첫 진도가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들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추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 자체, 추인이 뭐라고요? 추후의 인정. 추후의 인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로 전환될 수가 없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놓고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면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다. 그럼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다, 안 받은 상태다? 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거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가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했든 접수를 안 했든 일단 허가가 안 떨어진 상태는 다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자,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 계약서에 의해서 중도금 달라, 잔금 달라고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행하라고 이행 청구를 했을 때 그거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제가 안 되니까 불응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불응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계약금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허가 절차를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허가 절차 협력하라. 그래서 선이행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매수인이 안 줬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선이행이니까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쭉 본 상태에서 자, 교재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160페이지입니다. 자, 160페이지 맨 꼭대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그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란 말이 나왔는데 법률행위가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상태예요? 무효. 다시 한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요? 무효. 근데 나중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데 이게 추인을 받거나 허가가 있게 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력이 지금 유동적 상태다. 그래서 미완의 법률행위라고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거기 이 파란색 글씨에 나왔는데 허가받을 걸 전제로 한 계약이다. 여기 허가받을 걸 전제로 뭘 했다고요? 계약서를 미리 썼다. 그럼 원래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법은 사전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계약서부터 먼저 작성을 하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니까 양가를 보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하는 경우에 확정적 무효다. 여기 보세요. 허가를 갖다가 배제를 하거나 뭐 했다고요? 잠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확정적 무효다. 자, 그래서 거기 양거로 2번에 나왔어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라는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다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쪽으로 와가지고
파란색 꼭대기 3번에 보니까 유동적 무효의 핵심 쟁점 5가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놨네. 그래서 이행 청구.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행 청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말 써놨네요. 1번에 토지 인도라든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거기 파란 것이 돼 있네요. 계약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채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 줄 내려가서 토지 인도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없는 것을 물권적 효력이 없다 그래요.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는 걸 뭐라 본다고요? 물권적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동그라미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양거래 보면 계약의 해제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이후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봅니다. 지금 계약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해제가 안 되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 봅니다. 162페이지 이 꼭대기에 3번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다 별표를 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 3번 동그라미 계약금 2배를 제공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토지거래 허가를 얻은 이후에도 계약금을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여기 써놨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이란 말은 2배죠. 네. 그래서 계약금을 100,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중도금이 들어온 거다 안 들어온 거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2배 물어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잠깐만 여기가 총칙이지만 시험 문제는 저기 채권법과 아직 믹스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밀양의 국가산업단지 나노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저 울산의 그 언양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다음에 부산의 가덕도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런 데서 가면 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이게 전부 다 판례로 다 나와서 성립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2배 물어주고 끝낼 수 있는데 이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계약법에서는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끝낼 수가 있는데 2배를 물어주고 끝내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유동적 무효는 채권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중도금이 들어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버릴 수가 있다고 지금. 여기 2배 물어주고 깨버릴 수 있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 계약했어요? 내가 더 줄게. 이래가지고 깨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저기 저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서 저 얼마 전에 그 12월 달에 막 그 서울에서 쇼핑하러 되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막 그 계약한 걸 갖다가 2배씩 주고 막 그 깨버리고 막 이런 그 돈 더 줄 테니까 그거 팔아라 이래 가지고 2배씩 물어주고 막 깨버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번 12월 달에. 왜냐 그러면 계약이 중도금이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는데 그래요 내가 그거보다 더 줄게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2배 물어주고라도 그게 더 남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계약이 깨진 케이스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 12월 달이라고 해봐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쇼핑하러 내려와가지고 마구마구 질고 간 거지 그냥. 그래서 일단 2배를 물어주고 끝낼 수 있는 건 언제까지 가능하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2배 물어주고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걸어진 상태에서는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 유동적 무효는 중도금이 안 들어와서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중도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배 물어주고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가 된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는 계약 해제 안 된다와 된다가 두 개가 다 동시에 있다. 조금 전에 그 앞에 해제 안 된다, 계약 해제 안 된다 있었죠?
방금 전에 봤는데 계약 해지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또 뭐가 있어요?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유동적 무효 안에 두 개가 다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양가로 3번에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는데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놨네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갖고 손해배상 청구돼야 한대요. 안 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은 간단하게 써놨지만 그 긴 것들을 다 시험 문제 나오는 핵심적 사항은 다 쪼르륵 다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시면 다 문제 다 풀려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박스 밑에입니다. 박스 밑에 가니까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로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여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돼 있네.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안 된다. 계약금 반환 청구 안 된다. 계약금을 언제 돌려달라고 한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돼야 돌려주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가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맨 밑에 5번으로 내려가서 허가 절차에 무슨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정도 본 상태에서 164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164페이지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 중요 기출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해설과 답을 가리겠습니다. 해설과 답을 가리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레갈마인드 법적 사고를 빨리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꾸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어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물리가 빨리 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쯤 되면 고맙다고 해야 돼.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내가 굉장히 2달 정도 빨리 끌어올리면 대학으로 말하면 6개월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6개월치를 당겨서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면 4개월치의 영향을 줘요. 4개월치 뒤에 가서. 자,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슬러시 자릅니다. 자, 이 상태가 뭐다?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거기서 힌트가 나온 거예요. 허가 받기로 했어? 허가 안 받았네.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란 말을 안 주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어요. 그럼 계약서는 썼네. 계약서는 썼고 허가는 안 받았으니까 무슨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 그럼 법과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사전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허가를 안 받았어. 유동적 무효야.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가 다 나와줘 버렸어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래서 거기 몇 회라고 돼 있어요. 조그맣게 해서 눈에 잘 안 보이네. 26회.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다. 협력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협력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 있어요. 무슨 상태인데 지금?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돼. 유동적 무효에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됐잖아요. 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어. 네, 이것.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다. 유동적 무효 맞아요? 네, 유동적 무효 맞아. 허가 안 받았으니까 계약서를 미리 썼기 때문에 허가 안 받은 상태에 계약 미리 쓰면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계약금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안 된다. 안 돼. 자, 그 다음에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걸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이행 청구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행 청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냐면 물권적 효력인데 물권적 효력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권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매수인입니까?
아, 을이 매수인이잖아. 그 문제상에 갑에 터지고 을에게 팔았다고 했으니까 을이 뭐가 된다고요? 매수인이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허가 절차 협력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허가 절차 협력을 갖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세 개가 어울래. 예. 자, 그래서 지금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 풀린다. 기출 문제도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그렇게 일단은 봤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칠판은 지우지 말고 일단은 요거는 지울게. 여기까지 남겨놓고 확정적 유효부터 해서 확정적 무효까지만 지울게요. 이쪽 거는 남겨놓으세요. 요거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요건 남겨놓습니다.